네, 안녕하세요. 월드팩토리 박수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하나 변호사입니다. 오늘 얘기할 얘기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들 저작권 침해가 뭔지는 아시죠? 사실 변호사님이 사실 저작권 관련된 변리 쪽 관련된 그쪽으로 좀 특화된 변호사님이세요. 그래서 저작권, 상표권, 일단 상표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등록을 사람들이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보통 상표권 등록을 어떻게 하죠? 상표권 등록은 특허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출원부터 심사 그리고 등록까지의 절차를 모두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표권 등록 시간은 한 얼마나 걸리죠? 본인이 출원 등록하고자 하는 표장을 어느 상품, 어느 서비스업에 할지 이제 특허청에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약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등록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예전에 저희도 상표권 등록을 몇 건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권 등록을 할 때 보면 저희도 맨 처음에 실수했던 게 있거든요. 네. 저희 회사가 옛날에 그 월드팩토리라고 해가지고 W를 도안으로 만들고 밑에는 그 네모나게 팩토리라고 해서 공장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상표권을 등록하려고 했는데 잘못됐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W하고 그 거기에 있는 표시되는 문장만 가지고 상표가 등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드팩토리가 등록이 돼야 되는데 W 팩토리가 등록이 돼버렸어요. 아, 그래서 그 표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뭐 지금 월드팩토리 상호가 사실 상표로 사용되는 상호 상표인 경우에는 월드팩토리라는 영문 그리고 한글 표장 자체를 등록하셔야 되고 또한 로고도 같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로고 자체 그리고 로고와 문자 상표가 결합된 또 결합 상표도 같이 출원 등록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로고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의장 등록이라고 하죠. 디자인 등록. 상표 안에 도형 상표로 분류가 됩니다. 그건 따로 해야 돼요.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한꺼번에 그럼 같이 등록해도 되나요? 네, 한 표장으로 등록되는 게 아니라 건별로 등록이 됩니다. 건별로? 네, 그러니까 상표 등록이 그러면 한글, 네. 영문, 표장 이렇게? 네, 그렇게 세 건의 상표 등록을 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비용도? 비용도 3배? 예, 3개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이게 상표 등록을 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 그런 뭐 어떤 류의 뭐 그게 되게 많던데 네, 맞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합리적으로 하는 걸까요? 이렇게 류가 늘어나서 비용도 네,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죠? 류 하나당 비용이 계속 추가가 되거든요. 그게 몇 개까지는 그래도 비용이 비슷한데 그거 넘어서면 또 비용이 많더라고요. 많이 알고 계시네요. 네. 그 상품류는 34류까지 34개고 서비스업은 35류부터 45류까지 있습니다. 총 45개인데요. 각 류당 20개까지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등록할 수 있고 20개가 넘어가면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류를 자기 본인의 사업과 상관없는 것을 많이 하던지 아니면 상품을 계속 늘리는 것은 사실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상품, 어떤 서비스, 어떤 류를 할지 그 해당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일부러 쓸데없는 거를 등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사실 과거에는 무분별하게 1류부터 45류까지 모두 상표 등록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뭐 당사자의 비용도 비용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미리 등록함으로써 제3자의 상표 등록을 막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질 않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할 경우에는 사용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아니면 무분별하게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취소하게 하든지 이런 식의 다른 절차를 밟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상표법 이외에도 그냥 부경법이라고 있네요. 부정경쟁거래 방지법? 네. 그거는 어떤 거죠? 제 어. 친구가 예전에 한번 사업을 하다가 어떤 업체로부터 부경법으로 해서 소송을 한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상표법은 상표 출원을 해서 등록된 상표 등록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고요. 부정경쟁 방지법은 상표처럼 등록되지 않은 표장이 영업 표지로 아니면 상품 표지로 유명해진 경우에 그것과 혼동을 일으키는 표지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 물론 그 부정경쟁 방지법에는 이렇게 표지를 유사하게 사용하는 것 외에도 영업비밀이라든지 다른 기타 뭐 성과라든지 보호하는 영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렇게 설명해 주면 그게 뭐지? 라고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예를 들자면 이제 되게 유명한 스타벅스 텀블러가 있어요. 네. 스타벅스 텀블러와 유사하게 만들어가지고 팔 때도 손님들한테 그 스타벅스 텀블러하고 똑같아 라고 얘기하면 처벌이 되겠죠? 그 모양의 형태, 텀블러의 네. 모양이 비슷하다고 모양, 말씀이시죠? 형태, 컬러 이런 게 유사하게 만들어가지고 네,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경우도 부정경쟁 방지법의 규율 대상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표지가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해야 될 것이 필요하고 상품 형태 모방의 경우에는 그 형태가 그러니까 출시가 된 지 3년 이내 형태여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되게 유명해야 되고 최신에 나온 것들을 뺏겨서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아는 경우에는 사업을 하다가 소송이라든가 네. 형사처벌 이런 것들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상표를 침해를 했어요. 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상표 등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유명해지거나 아니면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모방한 경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표권 등록에 기해서 침해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뭐 간단히 생각하기로는 민사상 부재 방법도 있을 것이고 형사상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하거나 형사 절차를 밟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전에 우리의 상표 등록과 유사한 상표 또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내용 증명이나 경고장을 발송해서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상황마다 모두 다르긴 한데요. 또 무분별한 경고장이나 내용 증명은 영업 방해 고소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분별하게 보내는 것들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이것을 바로 소송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사전에 협상 절차를 좀 거칠지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엔 이제 약은 약사에게 가는 것처럼 네. 전문가에게 상의를 해보는 게 제일 최선이겠네요. 네. 이게 모든 법률이나 어떤 행위들이 똑같은 형태와 모양을 띠지 않기 때문에 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제가 보기엔 참 좋은 결과를 더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무조건 소송을 하다 보면 사실은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데 소송 비용만 나갈 수도 네. 있다는 얘기죠.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소송 요즘에는 그래도 소송 비용이 문턱이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일반인들이 이거 소송하면 정말 모든 재산을 탕진할 정도 이런 것들은 절대 아니고요. 본인의 사업이나 이런 영리 활동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 최소한의 금액을 지불한다면 뭐 누구나 소송에 다 전문가를 동행해서 대응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막 어떤 변호사 수임을 하면 그냥 기본 수임료 뭐 500부터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많이 문턱이 낮아졌다 정도로 보면 될까요? 다양한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변호사분들도 아마 다 다른 스킬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비용도 좀 편차가 있을 거고 네. 얼마라고 사실 말하기엔 좀 그렇죠. 네, 영업 비밀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의 그 상표권 그리고 혹시라도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또 상표를 침해하고 있는 건 없는지 그리고 또 내가 로고라든가 문장 아니면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이 사업을 어떻게 꾸려갈지 주변에 많은 전문가들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참 사업을 잘 이끌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작권 침해 중에 상표권 등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팩토리의 박소였습니다. 최하나였습니다. It's delicious.